안녕하세요. 공작 부인이 공작한 공작의 코 큰 공작 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매드 팔찌를 만들어 볼 건데요. 평매드 팔찌의 모양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스타일의 팔찌가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끝에 있는 구멍에서 이렇게 단추처럼 끼워가지고 자기 팔목에 맞춰서 팔찌를 만드시는 거예요. 단추처럼 끼워서 착용하는 팔찌입니다. 저희가 배울 거는 여기 들어가는 여기 긴 막대 모양의 평매듭을 배워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된 게 있고 이것처럼 두 가지 색으로 된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된 게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실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로 된 걸 먼저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 이런 키트 안을 보시면 앞부분은 저희가 조금 해놨어요. 지금 이거는 조금 더 많이 해놓은 키트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동그란 구슬 모양의 이 매듭은 가락지 매듭이라고 하는 많이 쓰는 매듭의 단추 모양, 구슬 모양의 가락지. 가락지는 예전에 부인들, 결혼한 부인들이 찾던 반지를 가락지라고 하는데요. 그것처럼 손가락에 감아가지고 처음에 모양을 잡았다가 나중에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공처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펼쳐서 꽃처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해요. 가락지 매듭. 요거는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끼워놨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 여러분들 거는 끝이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보기 좋게 헷갈리지 않게 지금 일단 잘라가지고 본드칠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 처음 끝부분은 아마 이렇게 실이 좀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요 정도가 시작이 돼 있죠. 저는 이제 편의상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실은 이렇게 가운데 두 줄이 심이 되는 거예요. 심지. 이 매듭이 풀어지지 않게 늘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매듭은 이 두 가닥으로 하는 거예요. 양쪽에. 이 두 가닥이 색이 다를 경우에 여기가 이렇게 투톤으로 나오는 거고요. 색이 같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색으로 나온답니다. 이 투톤일 때 보면 가운데 색. 여기서는 가운데 색이 노란색이고 양쪽 벽색은 민트색이죠. 가운데는 노란색, 양쪽 벽은 민트색. 여기서 왜 이거를 설명하냐면 1번 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1번 실은 내가 보고 있는 면에 가운데 색이 1번 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는 가운데가 노란색이어서 1번이 노란색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하다가 뒤집어질 수가 있죠. 내가 보고 있는 면이 이쪽이다. 그럴 때는 가운데 색, 민트색이죠. 민트색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시작점을 자기 쪽으로 놓고 진행 방향을 위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세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실이 아래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판을 보면서 위로 진행을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실게요. 1번 실을 먼저 움직여가지고 반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때 진행 방향으로 심 위를 지나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넘겼죠. 끝이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번 실이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번 실은 짧게 잡고 실을 멀리 잡고 하지 마시고요. 짧게 잡고 넘어온 실 위로 일단 그 다음에 얘가 심이라고 했죠. 심 아래쪽으로 그리고 나서 반대쪽 구멍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바깥쪽에서 실을 잡아당겨 주세요. 모양이 하나가 완성이 됐죠. 보시면 이 구멍들이 매듭 하나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런 식으로 쭉 위로 다시 한번 가운데 색이 노란색이니까 얘가 1번이죠. 1번이 먼저 반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2번은 가깝게 잡고 위로 아래로 반대쪽 구멍에서 위로 끝을 완전히 뺀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바깥쪽에서 잡아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여 가지고 매듭을 하나 또 완성합니다. 자, 이번엔 좀 크게 볼까요? 1번 실을 반대쪽으로 보내주세요. 얘를 어차피 줄일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크게 하지 마시고요. 조그맣게 모양을 익혔으면 이렇게 작게 만들고 손도 왼쪽 오른쪽 손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잡고 왼쪽 실 쓸 때는 왼손으로 짧게 잡고 위로 아래로 다시 오른쪽 와서는 오른손을 쓰고 오른쪽으로 이거를 왜 이렇게 양손을 쓰라고 하냐면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쓰거나 왜 오른손 한쪽만 쓰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실을 이쪽에서 빼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렇게 해서 틀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다시 한번 넘기고 얘를 위로 아래로 해서 요때 얘를 써서 왼손을 써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빠지는데 오른손만 쓰다 보면은 얘를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잡아당겨 버리면 모양이 방법은 맞았는데도 모양이 잘 안 나오게 되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실은 항상 심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나온다. 오른쪽 왼쪽 하나씩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모양을 잡으실 때 얘를 가운데를 눌러주고 양쪽을 당겨야 모양이 조금 더 이쁘게 나와요. 그냥 잡아당기면은 한쪽은 넓고 한쪽은 힘이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한쪽은 좁아지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눌러서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심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게끔 다시 1번 실 넘기고 위로 아래로 위로 조금 이해가 되셨죠? 자, 한번 뒤집어서 한번 해볼까요? 어디서 하건 상관은 없어요. 아무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는 1번이 어떤 실인가요? 1번이 민트색 먼저 가운데색이 1번 실이니까 민트색이 먼저 넘어가고 노란색은 위로 아래로 위로 그 다음에 얘가 돌아다니지 않게 얘가 막 돌아다녀 버리면 제대로 됐어도 또 모양이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가운데도 잡아주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한 번씩 잡아 당겨주고 이 심이 불편하시면은 바닥에 테이프로 고정해 놓고 하셔도 돼요. 어린 친구들은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이거를 언제까지 하냐면요. 여기 가락지를 빼고 평매듭, 이 매듭이 평매듭이거든요. 평매듭을 자기 팔목만큼 만드시는 거예요. 평매듭의 처음하고 끝을 자기 팔목만큼. 그리고 나서 끝에다 구멍을 하나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여유가 조금 생겨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더 당기고 1번 넘기고 2번 위로 아래로 위로 다시 1번씩 넘기고 위로 아래로 위로 한 번씩 뒷면을 봐주세요. 뒷면에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씩 빠져 있으면 그때는 틀린 거예요. 뒷면도 한 번씩 확인. 자, 넘기고 잡고 오른쪽씩 위로 아래로 위로 그 다음에 양쪽으로 자, 어느새 많이 완성이 됐죠? 다시 하나를 더 하고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목에다가 감아가지고 아직 멀었네요. 여기까지 가락지 뒤에 여기까지 닿아야 되니까 조금 더 해야겠네요. 속도가 이제 좀 붙었겠죠? 이 매듭이 평매듭인 이유는 한자에 평평할 평자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서 이 매듭 자체가 평자하고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서 평매듭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붙였고요. 평평하게 또 납작하게 나온다고 해서 평매듭입니다. 이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매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잘 제대로 익혀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로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이제 모양을 익히셨으면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실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평매듭을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이 짧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되고 있어요. 혹시라도 너무 두꺼운 팔목이다, 실이 모자라다, 그럴 때는 매듭을 조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가지고 팔목에 맞춰가지고 하셔도 돼요. 평균적인 사이즈로 재단을 해놔가지고 좀 두껍다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저기 거의 됐죠? 이렇게 여기를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이게 여기서부터 사이즈가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하고 자, 꽉 조인 다음에 마지막은 아까 처음에 착용하는 거 보셨죠?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만드는 건데요. 그거는 심을 이용해 가지고 치워놓고 심을 이용해서 앞에 가락지가 들어갈 정도만 남겨놓고 옥매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끈 묶을 때 많이 사용하는 매듭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체크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운데를 벌려가지고 얘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너무 작아도 얘가 안 들어가겠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편할 정도 이렇게 됐다 싶으면 이제 여기서 여유가 1cm, 1.5c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크게 만들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잘라줄게요. 그리고 본드 준비하셨죠? 여기 끝은 딱 붙여서 잘라도 되지만 풀릴 수 있으니까 저는 조금 띄워가지고 자르고 여기 끝도 여기 보시면은 남기지 말고 결을 따라서 꺼끌꺼끌해지니까 결을 따라서 딱 붙여서 잘라주세요. 여기도 지금 자른 거예요. 그렇게 미리 잘라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도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순간 접착제, 준비해 놓은 순간 접착제를 이렇게 살짝 양쪽에, 앞뒤로 양쪽에, 여기도 살짝, 여기도 실끝이 살짝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도 한번. 자, 이렇게 해놓고 다 말리셨으면은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날카로워질 수가 있어요. 본드 칠한데. 본드 칠한 부분이 조금 날카로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딱딱한 데다가 조금 이렇게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 완성했습니다. 자, 색깔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까봐 미리 설명을 조금만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구슬은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아까 그 투톤으로 된 거에다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팔찌 중간에다가 구슬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얘를 꼭 정확하게 뭐 개수까지 맞춰가지고 중간일 필요는 없고 얘를 가운데다 맞춰가지고 팔찌를 착용하시면 되니까 대충 중간 정도에다가 이런 식으로 구슬을 끼워가지고 매듭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1번 실을 구별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구멍들이 매듭 하나하나 이런 거라고 했죠. 잠시만요. 1번 실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마찬가지로 심이에요. 심이고 여기 매듭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 이런 식으로 위로 쭉 진행이 되는데 여기 마지막 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모여있는 쪽 실이 1번 실이 되는 거예요. 또는 심 위를 지나간 실, 마지막으로 지나간 실이 1번 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마지막 칸, 요게 매듭 하나예요. 구멍이 매듭 하나예요. 이렇게 붙어있는 쪽 실이 1번입니다. 또는 심 위를 마지막으로 지나간 실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아까 그 투톤이랑 다 똑같아요. 1번 실을 먼저 넘기고 그 다음에 2번 실은 얘네는 이제 밑에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고 위로 아래로 위로 그대로 양쪽으로 하나씩 당겨주세요. 또 구멍이 하나 생겼죠? 보이시나요? 구멍이 생겼죠? 이렇게 붙어있는 쪽이 1번입니다. 심 위를 지나간 실, 심 위를 지나간 실이 1번입니다. 1번 실 넘어가고 2번 실 짧게 잡고 위로 갔다가 넘어온 실 위로 심 아래로 그 다음에 반대쪽 구멍으로 위로 양쪽으로 당겨주시고 다시 1번 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위로 아래로 위로 자, 저는 어느새 이만큼 했습니다. 이제 구슬을 끼울 건데요. 이 구슬은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끼우셔야 돼요. 간혹 막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끼우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파벳 뒤집어지지 않게 확인해 가면서 실을 이 실 네 가닥이 구멍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한꺼번에는 잘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령껏, 여기는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요령껏 실 4가닥을 구슬 안에 다 넣어주세요. 잘 안 들어가면은 끝을 좀 잘라가지고 집어 넣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저는 키를 넣었습니다. KY. 이런 식으로 구슬을 다 한쪽으로 이렇게 잘 모은 다음에요. 실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은 심자리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꽉 눌러가지고 실을 자리 배정을 잘 해주신 다음에, 이때 이제 처음 시작은 아무거나 보내서 위로, 아래로, 위로. 여기 첫 번째 칸,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칸은 조금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실하고 뒤에 나오는 이 실의 길이를 좀 어느 정도 맞춰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모였다가 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감안하시고 패스해 주시고요. 다시 시작하는 실은 심 위를 지나간 실이 되겠죠. 심 위를 지나간 실이 1번이니까 얘가 먼저 넘어가고, 다시 위로, 아래로, 위로. 다시 반복입니다. 심 위를 지나간 실이 1번. 모여있는 쪽 실이 1번이에요. 여기 끝이 붙어있는 쪽. V자. 모서리 부분이 1번이니까 얘가 넘어가고, 다음 위아래 위. 양쪽으로 꽉. 이 부분에서 살짝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모양을 실이 심이 꼬이지 않게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쭉 하시면 돼요. 자, 또 저는 어느새 다 했습니다. 이렇게 팔목만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심을 이용해서 묶어주고, 끝을 잘라서 본드칠을 해주면 돼요. 남겨놓고 여기 부분도 여기 앞에도 여기도 꽉 조여주시고, 가위를 잘 드는 걸 쓰셔야지 여기 한 번에 딱 잘라줘야 돼요. 여기 앞부분 앞 좌우, 뒤 좌우. 집에서 하실 때는 매니큐어로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끝에도 좌우. 목공풀은 여기가 하얘지니까 별로고 본드로, 강력 본드로 살짝 발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더 만들고 싶으신 분은 끈은 꼭 이 전통 매드 끈목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실로 다양하게 가죽끈이라든지 그냥 얇은 실, 면끈 뭐 여러 가지 활용하셔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 앞부분도 꼭 가락지 매듭이 아니더라도 단추나 그냥 끈으로 묶는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가운데 껴가지고 좀 작네요. 이렇게 될까봐 여기를 조금 당겨놨죠. 이렇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완성하시면 됩니다. 모두 이해 다 되셨죠?
이번 시간에 잘 배우셔가지고 다른 끈으로 한번 목걸이도 만들어 보시고 뭐 키걸이라든지 키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고양이 목걸이 이런 것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하게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짝 알려드리면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이제 다음에 활용하실 때 잘 모르잖아요. 끈을 심이 될 실하고 양쪽 두 가닥, 한 가닥을 반으로 접어서 하셔도 돼요. 일단 처음에 하실 때 이렇게 우리 두 가닥 끈을 묶을 때 이렇게 묶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은 위로 올라와 있는 실이 있고 밑으로 떨어져 있는 실이 있어요.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 있는 실. 위에 있는 실을 다시 위로 하면 이렇게 마주보는 모양의 매듭이 돼요. 이렇게 밀면 같이 움직이죠. 다시 한번. 그럼 똑같이 끈 묶을 때처럼 한번 감아가지고 위에 있는 실, 밑으로 떨어져 있는 실, 위에 있는 실을 다시 위로 뽀개서 감아주시면 이렇게 마주보는 모양의 나란한 모양이 나와요. 이 다음에 심이 되는 실을 여기 같은 색 사이에다가 얘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얘는 이번에는 고리가 먼저 머리가 됐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제 짧은 쪽이 시작이 되니까 시작점을 반대로 놓고 짧은 실로 이용해서 하시려니까 좀 이렇게 놓고 똑같이 1번 실 넘어가고 2번 실 위로 아래로 위로 모양이 나오고 있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1번 실 넘어가고 위로 아래로 위로. 심이 꼭 두 가닥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심을 한 가닥으로 하셔가지고 양쪽에서 묶어줘도 돼요.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이렇게 양쪽에서 묶어도 훌륭한 팔찌가 나온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해가지고 평매듭을 이용한 액세서리나 생필품, 생활용품, 필품까지는 아니지만 생활용품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매듭을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지금 손이 많이 거칠죠? 양해 바라고요. 저는 공작 부인이 공작한 공작의 코끈 공작 부인. 이 상황에서 지금 잘 모르시는 게 계시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이번 평매듭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저야 자주 하는 거니까 익숙하지만 잘 모르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문의 주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팔찌 한번 착용해 볼까요? 오늘은 키로. 짜잔. 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코큰 공작 부인이었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